자, 매주 월요일 멘토 컨설팅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날씨가 제법 스산해졌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저희도 이제 방송할 때는 자켓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네. 먼저 글로벌 주요 증시의 흐름들 정리를 한번 부탁드려보죠. 예, 찬바람장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세계 정시 동향 이후에 수급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현안,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점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세계 정시 동향의 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밖에 그 테두리색을 보면은 이게 많이 빨갛게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지수가 2개 들어있는데요. 코스피가 매수 신호가 나온 지 오늘로서 8일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더운 여름이 지나면은 찬바람장이 도래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찬바람장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시장의 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한다는 거요. 그 다음에 국내 여의도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내 투자자들의 비관론이 아직까지도 팽배하고 그 다음에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요, 오른편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은 WE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 최근에 발표된 그 수치가 되겠는데요. 국가 경쟁력 순위 중에서 금융 분야의 경쟁력 순위를 제가 이 오른편에다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 중에서 금융 분야가 81등인데요. 세계 148개국 중에서 81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 수치가 되겠는데 이 수치는 아프리카의 몇 개국보다도 더 떨어진 수치고요. 그리고 어지간한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로 낙후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동향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온 지 8일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횡으로 되어 있는 모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황금 분할선인데요. 두 번째의 그 매수 신호의 시점 1880포인트 정도가 되겠는데 매수 신호가 나간 뒤에 행선지가 197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960포인트까지 금방까지 왔으니까 상당히 빠른 보폭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숨고르경 조정이 있더라 그래도 그 위에 2060포인트로 가는 그 과정은 거의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기는 문제일 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주체별 투자 동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색깔로 제가 좀 선명하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파는 현상이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부분이 정권사가 되겠습니다. 정권사도 지속적으로 주식 매도가 있고요. 은행의 주식 매도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투신권도 말할 것 없습니다. 대신에 연기금의 주식 매수세가 있다. 이것은 한쪽이 순중투자자고 한쪽이 뇌동 매매자가 되겠는데 왜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파느냐. 모 금융 주변의 그 연구소에서의 보고서도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중들이 주식 살 형편이 안 된다.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 논리적인 그런 면이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그거 이외에 여의도 주변에서 지난 한 달간 그리고 7월부터 대단히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혹자는 우리 금융시장 혹은 세계 금융시장의 현상을 두고 9월 위기설이라는 그런 얘기도 퍼뜨렸었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 그 현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즉 금융시장 주변에서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렇게 비관론에 빠져 있는 사이에 우리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펀드를 판매하고 그러니까 이 좋은 장에서 주식을
무분별하게 많이 팔고 있다 하는 현상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 매수 규모가 여러분들 몇 주 샀다가 몇 주 팔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순종 투자자들의 자산 운용 전략이라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내년도 이후 적어도 그레이트 로테이션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런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국내에는 비관론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 투자자들은 냉랭한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네. 외부의 출렁거림에 비하면요. 그 배경에 보니까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이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큰 그림으로 제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빠져나간다. 이 돈의 행선지는 부동산 시장도 있고요. 또 상당히 큰 MMF 시장으로도 흘러가고요. 이것은 일시적인 자금의 휴식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한 면이 상품 시장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을 시리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시리아의 그 정정 불안 등등이 촉매제는 될 수 있으되 연속적인 방향성은 역시 그레이트 로테이션, 유동성이 채권 시장으로 흐르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또 외부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데요. 미국 채권 시장에서의 그 많은 유동성이 밖으로 기어 나오게 돼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미국 유동성이 우리나라 정권시장으로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할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강한데 우리나라의 원화도 같이 강하다. 우리 앵커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유동성의 기류 변화를 보면은요, 미국 자금이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미국 달러보다 더 강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현상은 역시 1, 2년 계속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9월에 시리아 문제도 있고 양적 완화 축소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변동성 요인이지 방향성을 바꾸는 그런 요인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준비하신 자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도표가 있다고요. 이것이 어떤 자료인지 또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보일 것인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료를 아주 그 두꺼운 양인데요. 거의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은 다 보았거든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제일 위에 부분이 안 보일 것인데 이게 제도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정치와 정책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정치권 주변의 현상을 대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경쟁력 순위가 역시 80위권입니다. 세계 80위권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금융시장의 경쟁력 부분인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너무도 뒤처져 있는데 이것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쟁력의 순위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즉 정부가 노력은 하되 어디에 그 초점을 잘 못 잡는 것인지 이 경쟁력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정권업계, 은행, 카드사, 보험사, 그리고 자산운용사 등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갈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부분이 노동관계 부분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노사관계 분쟁 얘기를 듣곤 합니다만은 종합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가 노사 부분에도 80위권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하는 내용이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말에 이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있을 겁니다. 엔화는 순간적으로 100엔 위에서 99엔대를 깨기도 했었습니다. 네. 시리아 문제가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얘기도 있었는데 다시 99.9엔까지 올라왔고요. 일본의 엔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들이 있을 텐데 이거와 더불어서 지표를 점검해 주시고 국내 전략도 함께 좀 꾸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양적 완화 축소 얘기,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문제, 시리아 문제 등등을
너무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돈되지 않은 정보는 여러분의 공예거든요. 그래서 항상 큰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국제 수익률 동향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3%대 근처까지 갔다가 지난 주말에는 조금 눌렸습니다. 이 방향이 여러분 3%에서 멈추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2년 정도 내 이 방향이 5% 이상으로 가는 흐름을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의 강세의 의미는 채권 자체가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니까 유동성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현상을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국가 간에 이게 건너다니게 되어 있는데 양적 완화 조치 축소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여러분들 달러화가 강한 것으로만 계속 듣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최근의 현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근의 현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7월, 8월, 9월에 이 3개월 동안의 동향을 보면 달러는 약세 방향이었습니다. 어디가 강했느냐 하면은요, 유로화가 강했고요, 일본 엔화가 강한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그 기류를 밖에 있는 재료를 갖다 붙여서 보면은 여러분들 오해하기가 쉽다 이 말씀드리고요. 일본 엔화가 100엔대 근방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정상 행보고요. 미국의 달러화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평균 수치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강한 방향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의 우리 시장에서 유입 규모를 얘기하는 캐리 트레이드 지표가 되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난 봄에 이 돈이 이머징 마켓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등등 일제히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였고요. 그 뒤에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일부 국가는 위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여러분 오른편으로 이 캐리 트레이드의 현상, 밖으로 삐져나오는 유동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그리고 태국 등등의 이 증권 시장이 갑자기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 이 지표와 연동이 되고요. 이 지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매수세하고도 연동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수인데요. 이번 주에는 재료가 이제 공백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2주 동안에 미국의 PMI 지수 등등, 제조업 지표 등등이 대단히 그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지표 재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적 재료도 거의 없고요. 이제는 여러분 FOMC 얘기,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축소 얘기, 시리아 얘기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지난주보다는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거의 지금 깔떡고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정도는 지수 관련주의 부담 속에서 개별 종목의 틈새장으로 좀 전개되겠거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 멘토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